그 스트리머 파이터에서 그 노제 헤이 마마가 아니라 맘마라고 해야 되나? 아 이거 그 엠넷에서 올린 영상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는데 네. 인터뷰에서 밝혔죠. 거기서 얻어진 내가 거기서 번 건 없다.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직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싸이의 젠틀맨이라는 곡이 유명한 곡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싸이가 췄던 춤 같은 경우가 시건방춤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네. 그 경우에는 그 시건방춤을 소위 말해서 개발했다고 하는 분이죠. 그 유명 안무가인 배윤정 씨에게 사용료를 지불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안무를 배윤정 씨에게 다시 허락을 받고 사온 경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스트리머 파이터에서 그 노제 헤이 마마가 아니라 맘마라고 해야 되나? 아 이거 잘하십니다. 따라서 할 수가 없네. 와 근데 진짜 멋있던데 그 수입이 그 헤이 마마로 번 게 0이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헤이 마마라는 곡이 저렇게 인기고 그 춤이 지금 뭐 그 엠넷에서 올린 영상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는데 네. 인터뷰에서 밝혔죠. 거기서 얻어진 내가 거기서 번 건 없다.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무로 인해서 벌은 수입이 없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저작권료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춤이 됐든 노래든 어떤 것들이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떤 형태를 갖춰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딘가에 등록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등록이 된 거를 갖다가 누가 이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네. 혹은 차용했다, 혹은 뭐 빌려갔다, 뭐 로열티를 지불했다 이런 네. 절차가 이제 따르게 마련인데 가령 이 안무 헤이마마가 뭐 대표적으로 사례로 나왔습니다만은 이 특정한 안무 같은 경우에 이게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직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가사나 곡은 사후 70년까지 보장된다 하니까 이게 저작권이 탄탄한데 안무 저작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춤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말하면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령 춤이라는 거를 뭘로 정의할까라는 문제가 있어요. 가령 춤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동작, 그러니까 춤도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락킹이라든지 뭐 어떤 그 이름이 붙여진 동작들이 네. 있어요. 그러면 그 동작 자체를 춤이라고 보고 그거에다가 저작권을 우리가 매길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 뭐 헤이마마의 안무라고 하는 건 코레오그래피 아닙니까? 예, 그럼 코리오그래피. 코레오그래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퀀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연속되는. 그렇습니다. 이 동작 다음에는 이 동작, 이 동작 다음에는 이 동작 자체가 나의 작품이다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분명히 이 시퀀스는 내 창작물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개별적인 동작 자체가 내 창작물인가 하는 거는 이건 또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부분이에요. 동작 하나 이걸 다 내 창작이라고 그러면 딴 사람이 도저히 춤을 출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비슷한 건 계속 나올 테니까. 춤을 출 수가 없고 싸이의 젠틀맨이라는 곡이 유명한 곡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싸이가 췄던 춤 같은 경우가 시건방춤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네. 그 경우에는 그 시건방춤을 소위 말해서 개발했다고 하는 분이죠. 그 유명 안무가인 배윤정 씨에게 사용료를 지불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안무를 배윤정 씨에게 다시 허락을 받고 사온 경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좀 긍정적인 경우, 네, 그나마 지금의 우리가 있는 테두리 내에서는 그래도 깔끔하게 처리한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이 응용을 한 거, 뭐 응용을 한 것까지는 좋다. 우리가 레퍼런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동작으로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우리가 저작권을 주장을 하려면 이 동작 자체가 오리지널한 창작물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시퀀스, 이 안무가 오리지널한 창작물이다라는 거를 근거를 제시해야 그 헤이마마라는 곡이 저작권을 갖듯이 예. 헤이마마의 안무가 저작권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춤의 한 포인트 부분만도 땄는데 그것도 근데 아이디어료를 지급을 한 사례군요. 왜냐하면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거는 저는 향후에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거는 포인트 안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틱톡이라든지 아까 말한 뭐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메타버스에서는 짧은 구간만을 반복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짧은 구간에 최적화된 그야말로 포인트 안무,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런 포인트 안무를 만드는 것이 지금 안무가들의 굉장한 숙제고 예. 그리고 그거를 누가
훌륭한 포인트 안무를 많이 확보하냐가 사실은 지금 히트에 있어서 굉장히 전제 조건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한 동작, 뭐 하다못해 손 동작 하나, 뭐 발 동작 하나도 사실은 지금 창작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지금 현행법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K-팝 영역에서 댄스의 부분, 그 댄스를 짠 안무가의 댄스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김영대 평론가는 어떤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네. 근데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음악을 이 멜로디나 주파수에 따라서 그 시스템이 잡아내듯이 그걸 등록을 하니까 그 잡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춤도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러려면 춤을 캡처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3D 형식으로 춤의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캡처하는 방법들, 뭐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뭐 표준 계약서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 그리고 업계 내 어떤 전반적인 합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안무 저작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예. 얘기는 다 됐습니다만 그 약간 여담으로 말이에요. 저작권 개념이 확정되는 거는 뭐 필요하고 좋은 일이긴 한데 창작자의 그 크리에이티비티가 보호받아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게 기본 원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뭐 당장은 예를 들면 우리가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면 제가 뭐 하나 제시할 수 있는 거는 가령 이 춤을 누가 만들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음악 방송 보면은 이 K-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게 춤인데 안무가 혹은 뭐 외국 안무가면 외국 안무가의 이름 같은 것들을 이렇게 표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